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5일 오후 7시 46분입니다. 차트 분석해 볼게요. 비트코인. 저번 영상을 한번 떠올려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봤었죠. 그죠? 어떻게 봤었냐면 그때 요런 어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관점이 WX 뭐 Y 요렇게 해서 그죠? 요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빼는 관점, 요렇게 빼는 관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이 뭐 이거는 좀 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 했지만 요런 식의 A, B, C, 뭐 D, E 요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A에 B에 뭐 C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빼는 요렇게 빼버리는 이제 요런 이제 관점을 봤잖아요. 요런 관점을 봤는데 이제 첫 번째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게 삼각형이라고 봤으면 그죠? 요걸 이제 A, B, C, D 요까진 좋았어. 요까진 좋았고 여기에서 한 요쯤이나 여기에서 이제 솔직하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얘가 여기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결국에는 제가 그때 말한 어디죠? 여기까지 열어봤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A, B, C, D, E. 거진 다시 한번 이걸 지워서 볼게요. 지워서 보면 여기가 끝점이었는데 여기 끝점이었죠. 그죠? 여기 끝점이었는데 여기가 끝점이었거든요. 여기 끝점이었는데 얘가 여기를 살짝 깼단 말이야. 이 깼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 관점이 솔직하게 폐기라고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A, B, 아니죠. 그러니까 A, B, C, D, E 요 관점이 이 A파의 어떤 고점을 얘가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형태의 관점은 이제 폐기로 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 카운팅이 틀렸다. 내 카운팅이 틀렸고 여기에서 설령 눌리더라도 더 올라갈 거를 봤습니다. 예, 솔직하게 더 올라갈 걸 봤는데 이 빼버렸어요. 이렇게 뺐다. 이렇게 뺐기 때문에 야 이게 뭘까 솔직하게 이게 뭘까 좀 난해했죠. 난해했는데 지금 와서 뜯어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A, B, C, D, 요 E 그죠? 요 E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산 삼각형이잖아요. 확산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떨어진다면 여기에 이 AC 추세선은 분명 이탈을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탈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AC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어진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여기를 이탈을 해주는 무빙이 나와야 돼요. 이파가 이런 식의 이파가 이 AC 추세선을 조금이라도 이탈해주는 무빙이 나와야만 이제 이 컨펌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A파였잖아요. 이게 A파였기 때문에 이 A파에 보통 한 2.618배 정도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2.618배 정도 보면 한 이쯤 나와요. 이쯤 여기 요쯤 나오거든요. 여기 24,700불 초반대 그리고 두 배 라인은 한 요쯤 그죠? 한 요쯤 요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25,300불에서 여긴데 정확하게 2.618을 때릴지 아니면은 살짝 못 미칠지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앞전에 이제 매물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의 불규칙이 아니고 이제 확산 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게? 불규칙 미달형 플랫이죠. 왜냐면 이 WXY
그때 말한 이게 W, X, Y. 요게 이제 A파가 되는 거고, 요게 크게 보면, 한 단위 더 큰 뷰로 보면 요게 이제 A파가 되는 거고, A, B, C, D, E. 이 B파가 이런 형태의 확산삼각형을 만들고, 이 C파가 요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C파는 이 확산삼각형의 E파, 이 부분이죠, 이거. 여기를 다 못 되돌려요. 다 못 되돌리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C파가 요렇게 미달로 날 거란 말이에요. 미달로 날 거기 때문에 이 A파 대비 요렇게 찍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AC 추세에서만 살짝 뚫고 올라온다 했을 때 이제 이 C파의 길이는 한 0.618, 이 A파 길이의 한 0.618 정도. 요 정도. 한 26,300불 라인대. 요까지 올라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매우 강한 이제 어떤 이런 임펄스가 출현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요런 형태 임펄스가 출현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까지 이제 어떻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요런 관점이 이제 한 개 보이거든요. 요런 관점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올라간 거는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방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이걸 임펄스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게 아무리 뜯어보고 해도 이 부분이 임펄스로도 안 보였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임펄스로 안 보였어요. 임펄스로 안 보였어. 그리고 이 부분도 임펄스로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임펄스가 아니었다. 임펄스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복합 조정이라든지 이제 어떤 ABC 표준 파동이겠죠, 그죠? 표준 파동인데 그때 솔직하게 요거를 이제 잘 못 묶었어요. 이제 이게 임펄스가 아니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터미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놓쳤죠. 왜냐하면 그냥 이제 큰 관점만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이제 큰 관점만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을 솔직하게 놓쳤다라는 거예요. 요쯤에서, 그러니까 저는 한 요쯤에서 이렇게 이제 빠질 거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더 올려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A파의 고점을 살짝 깨주는 이런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그럼 요게 이제 ABC 그러면 A에 비해 이 C파가 이제 5연장 터미널 임펄스 나왔기 때문에, 그죠? 5연장 터미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요렇게 1, 2 다시 여기도 보면 1, 2, 3, 4, 5 요렇게 터미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터미널을 다 되돌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이 뜨고 이 터미널의 이 전체 상승분해, 여기도 보면은 886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꼬리 달고 말아 올리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 피보나치 레벨. 그러니까 886 레벨에서 꼬리 달고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쭉 말아 올렸다가 다시 한번 이 터미널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리는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왔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이제 5연장 터미널일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13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제 5파가 이제 이렇게 이 추세선에 거진 근접하게 왔죠, 그죠? 이렇게 근접하게 요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요런 이제 퍼지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파동의 구조를 여기에 부분이 이제 터미널이 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이제 C파겠죠, 그죠? 그러면 파동의 구조상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B, C 파동, 그죠? 요렇게 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카운팅 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W, X, Y로 이렇게 카운팅 했고, 그죠? 여기도 이제 W, X, Y도 카운팅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X, A, B, C, 요 임펄스, 그죠? 요런 형태로. W, X, Y, W, X, Y. 근데 요게 이제 335 플랫 구조를 만들려면 이 부분이 어떤 형태의 임펄스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도 요게 임펄스가 안 된다는 건 이제 증명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연장 그거였잖아요.
연장된 지그재그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런 형태가 이제 출몰이 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파동의 구조를 이거를 이 부분을 과연 이제 하나의 등급으로 묶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왜냐하면 앞전에 이게 큰 W고 이게 X로 보더라도 이제 떤 이제 큰 X파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미쳐요. 왜냐하면 어떤 피보나치 관계상 그죠? 0.618도 안 왔기 때문에 0. 뭐 이렇게 안 왔기 때문에 어떤 뭐 요 부분이 좀 난해하긴 한데 어쨌든 어, 요거를 전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는 게 과연 어떤 합리적인 건가 어떤 모순이 없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솔직하게 상당히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도 이런 형태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 등급으로 묶을 수 있는가 과연.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등급으로 묶을 수 있다. 이 부분을 한 등급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등급으로 과연 묶일 것인가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어떤 파동의 어떤 구조상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 이거 전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묶기에는 좀 뭔가 어색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진짜 하나의 삼각형이 A고 이게 B고 C고 D고 이게 E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형태의 이제 확산 삼각형이 뜬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파동의 이 기간은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확산 삼각형에서 가장 긴 시간을 소비한 게 현재로서 이제 이 D파동이잖아요. 여기에 이 D파동의 기간보다는 이파동의 기간이 길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글렌릴리의 어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에도 보면 이 파동이 가장 어떤 이제 기간 플러스 시간상 가장 오랜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파에서. 그죠? 가장 오랜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D파동을 만든 기간보다는 얘가 길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이파가 완료되는 기간은 최소한 이거보단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월 28일 이후나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은 되어야만이 이 파동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D파동의 기간보다는 확실히 이 파동이 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적으로. 그죠? 가격의 변화도 가장 커야 되지만 이 기간적인 측면도 이 D파동보다 당연히 커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5월 28일이나 5월 29일 이게 최소값이죠. 그죠? 5월 28일에서 5월 29일 이 사이에 최소한 요 기간에는 돼야만이 이제 이 파동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 삼각형인데 이런 형태 전부 다 조종 파동이죠. 이런 형태 조종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파동은 최소한 5월 28일, 그죠? 요 기간을 충족해 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 기간을 충족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로 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A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불규칙 미달형 플랫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C가 올라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확산 삼각형의 이 파를 전체를 다 못 되돌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체를 못 되돌리고 결국에는 매우 강한 이런 형태의 이제 빅쇼트가 출현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것으로 우선 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떨어진 파동 이 부분을 어떤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타임 프레임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여기에서만 이렇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뭔 파동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5분봉으로 줄여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5분봉으로 보면 우선은 파동을 볼 때 여러분들 카운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우선 보이는 거, 그리고 샤프하게 떨어졌는가.
이런 형태로 어떻게 샤프하게 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조종 파동이 어떻게 좀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어떤 ABC 구조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형태의 어떤 임펄스라면 1, 2, 3, 4, 5 이런 형태의 임펄스가 출현했다 그러면 3파가 가장 길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도 당연히 3파에서 가장 높게 올라오겠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임펄스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 1, 2에 3, 뭐 4, 5 이렇게 나왔다 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다 치면 이 3파가 연장이 되면서 가장 어떤 이제 이런 임펄스에서 가장 길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 3파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가장 높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1파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튀고 그 다음에 3파에서는 거래량이 의외로 적어. 그리고 5파에서도 뭐 좀 적어.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게 뭔가 임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는 거지. 뭔가 복합 조정 W, 이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A, B, C에 X가 하나에 숨겨 있고 그 다음에 A, B, C 이런 형태 A, B, C 숨겨진 X 파동 그 다음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 해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거래량도 봐야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부분은 여기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터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터졌다. 이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임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이제 임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여기가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 임펄스 가지고 있죠, 그죠? 요 부분 임펄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임펄스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도.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도 이렇게 보면 임펄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요 부분도 이런 형태 1, 2, 3, 4, 5 이런 형태, 그죠? 여기도 보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떨어지다가 크게 한번 쭉 빼고 반동 줬다가 다시 한번 빼고, 그죠? 어떤 이제 구조상 1, 2, 3, 4, 5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보면 요런 형태의 1, 2, 뭐 3, 이제 4파가 이제 숨겨져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이제 이런 형태의 터미널일 수도 있죠. 1, 2, 3, 4, 5 이런 형태, 그죠? 이제 리딩.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임펄스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만큼을 임펄스 1로 보고 이걸 2로 보고 이까지를 3으로 보고 이게 W, X, Y 복합 조정 이걸 4로 보고 요까지를 5로 봐요. 왜? 5파가 가장 길잖아요. 그죠? 5파가 가장 길고 어디에서? 5파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튀었죠. 그 다음에 3파에서 거래량 많이 튀었고 그 다음에 1파에서 거래량 나왔죠. 그죠? 1파 그 다음에 3파에서 거래량 가장 여기서 높게 튀고 그 다음에 5파에서 거래량 가장 높게 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5파가 연장된 터미널 임펄스가 아니라 이거는 5 연장 임펄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런 형태죠, 그죠? 그리고 13 라인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1파의 끝점이니까 이렇게 추세를 한번 이어보세요, 여러분들. 추세를 이어보면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퍼지는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파와 3파의 피보나치 관계를 이렇게 찍어보면 한 1대2 정도, 그죠? 그리고 13파대 이 5파의 피보나치 관계를 찍어보면 한 1대1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정확히 한 1대1 1대1 부분에서 말 올렸죠, 그죠? 말 올린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쫙 말 올렸잖아요. 그래서 1대1 부분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5파가 연장된 어떤 임펄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을 때 이런 형태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임펄스 1파, 2파, 이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확연히 추세 파동이기 때문에 안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 5파가 연장된 추세형 임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파 1파랑 4파랑 안 겹치죠. 그죠? 안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임펄스를 이제 이렇게 줄여서 보면 결국엔 이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그죠? 1, 2, 3, 4, 5.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한 파동 더 뺐잖아요. 한 파동 더 뺐는데 이제 구조를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거를 이제 어떤 임펄스가 성립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임펄스가 성립을 하려 그러면 0이 추세 라인이 그어지잖아요. 어떤 파동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파동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가 중요한 고점이 여기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파동의 매김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파동 매김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어 0이 트렌드 라인이 그어지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0이 트렌드 라인이 그어지고 2사 트렌드 라인도 아까 전에 이제 그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 2사 트렌드 라인이 그어지죠. 그죠? 이런 형태 그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라 그러면 이게 1, 2, 3, 4,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터미널이 아니고 이게 진행형 임펄스이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주는가요? 이거 이제 여기도 보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태. 요게 A고 B고 C 파동이 이제 이런 형태 1, 2, 3, 4, 5 뭐 이런 형태예요. 5연장 이것도 터미널이 될 수 있죠, 그죠? 이런 형태. 뭐 아니면은 이제 A, B, C, X, A, B, C 이런 형태 이중 플랫으로 올라갔다든가, 그죠? 그럼 요게 이제 하나의 W가 되고 요게 X 파동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게 뭔가 Y 파동일 것이라는 거죠, 그죠? Y. 근데 Y가 어떤 파동의 구조상 요게 이제 어떤 하나의 A파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B, 이제 요렇게 C, 요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런 형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형태, 이게 W, X, Y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런 W, X, Y. 그럼 뭐예요, 이거? 결국엔 여기 또 빼는 거잖아. 요런 이제 빼는 관점. 왜냐면 이거 전체를 하나의 임펄스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하나의 임펄스 1파로 봤기 때문에 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3파 떨어지는 자리죠, 그죠? 3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 떨어지는 임펄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가 만약에 중요한 고점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파동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게 하나의 1파고 여기서 이만큼이 2파고 이게 3이야, 이까지가, 그죠? 이까지가 3이고 지금 이게 뭔가 4파야. 이 5파가 한 파동 더 떨어져야 돼, 그죠? 한 파동 더 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2파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3, 5, 그죠? 요런 형태 3, 3, 5 플랫으로 2파가 나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종점이 여기란 말이죠. 여기 종점, 요 종점이고 그리고 이제 3파가 이런 형태의 5파가 가장 긴 5연장 임펄스가 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이만큼이 3이고 4, 9, 5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4파의 후보지를 여기로 보자라는 거죠. 4파의 후보지를 여기로 보자. 그럼 여기가 4파로 보고 여기가 5파로 본다면 그래, 요까진 좋죠, 그죠? 요까진 괜찮아. 요까지는 괜찮은데 자 그러면 2사 트렌드 라인이 이어져야 돼, 그죠? 그어져야 되죠. 자 0이 트렌드 라인은 요렇게 형성되겠죠. 0이 트렌드 라인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 자, 0이 트렌드 라인 이 안으로 3파의 어떤 부속 파동 침범 안 하죠. 그죠? 1, 2, 0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 3파의 어떤 부속 파동 침범 안 하고 있죠. 그죠? 자, 요까지 0이 트렌드 라인은 오케이. 합격. 그러면 2사 트렌드 라인 한번 그어봐. 2사 트렌드 라인 만약에 여기를 4파의 후보지로 본다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4파의 후보지로 2사 트렌드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자, 여기가 1, 2 이만큼이 3이고 4고 5라 그러면
자, 여기가 2A고 이게 4잖아요. 여기 이제 4파의 후보지를 여기로 본다는 거죠. 그죠? 여기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렇게 트렌드 라인이 그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2사 트렌드 라인 안으로 이 3파의 부속 파동들이 들어오죠. 그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시작된 여기 2파와 여기를 이제 4파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3파의 부속 파동들이 모두 이 2사 트렌드 라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여기가 4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4파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이제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만큼이 3이야. 그럼 여기를 4파의 후보지로 보고 여기를 5파로 봤어. 그죠? 5파로 봤어. 여기까지 5파로 봤어. 근데 2사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어보라고. 이렇게 그어봤어. 근데 3파의 부속 파동이 다 여기 안으로 들어오잖아,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임펄스로 보기에는 엉성하고 모순이 생기잖아요. 자, 0이 트렌드 라인은 완벽해. 여기까지는 합격이야. 왜냐하면 3파의 부속 파동이 안 들어오잖아. 여기 잘 봐, 여러분들. 0이 트렌드, 여기 2파의 후보지를 여기로 봤잖아요. 왜? 어떻게 봤냐?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봤잖아. A, B, 요까지 C로 봤다면 플랫으로, 그죠? 요런 플랫으로 봤기 때문에 A, B, C. 자, 그러면 이 0, 이 트렌드 라인 안으로 정확하게 이 3파의 어떤 부속 파동도 안 들어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임펄스를 볼 수 있는데 2파와 4파를 요렇게 4파를 여기로 보고 2사 트렌드 라인을 이으면은 이 3파의 부속 파동이 2사 트렌드 라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4파의 후보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최소한 이 2사 트렌드 라인을 그어지려면 어떻게 무빙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최소한 2사 트렌드 라인을 얘가 만들으려 그러면 어떻게 무빙이 나와야 돼.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는 수밖에 없던가, 이렇게 행보를 쳐버리고 이렇게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이런 식의 뭐 복합으로, 그죠? A, B, C, 뭐 X, 뭐 X, 뭐 A, B, C 이런 식으로, 그죠? 4파를 뭐 이런 형태의 뭐 W, 뭐 이런 A, B, C라든지, 그죠? 요렇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잖아. 4파를 최소한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2파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침범 안 시키려고 그러면, 그죠? 2사 트렌드 라인에 그어지려면 최소 어디까지 4파가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쳐버리든가 5월 27일까지, 그죠? 이런 형태 5월 27일까지 행보를 쳐버리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 돼. 맞잖아요. A, B, C를 만들면 되잖아,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 A, B, C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A, B, C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이게 뭔가 복합으로 올라가든가 A, B, C, X, A, B, C로 올라가든가,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요 트렌드 라인을 최소한 이 트렌드 라인을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빨리 올라가면 어디까지? 지금 상태에서 빨리 올라가면 요까지 올라가겠죠. 26,650불. 얘가 만약에 더디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데 맞는다 그러면, 그죠? 이런 형태로 맞는다 그러면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죠? 기간적으로 이렇게 길게 올라간다면, 질질 끌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사 트렌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쳐버리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4파가 올라오면 결국에는 이제 5파가 떨어지겠죠, 그죠? 최소한 이 3파는 깰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깰 거란 말이에요. 여기 3파는, 그죠? 여기 3파는 깨버릴 거란 말이죠, 그죠? 요까지도 이해하시겠죠? 요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은 이제 어떻게 이제 봤죠? 제가 처음에 만약에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니죠. 여기죠. 여기를 만약에 파동의 시작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펄스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까지 3이고 그죠? 1, 2, 2까지 1, 2, 3, 4, 5 요게 그러니까 하나 이제 임펄스죠. 그죠? 요까지가 1, 2, 3, 4, 5 요까지가 하나의 임펄스란 말이야. 근데 요게 이제 하나의 임펄스인데 이게 2파 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 이제 W, X, 뭐 Y 요런 형태로 그죠? Y 요런 형태. 그러니까 이 Y가 뭐 이제 A, B, C 요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Y로만 충족시켜 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수렴 때려버리는 거죠. 요런 형태로 수렴 때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중 강세 조정이죠. 그죠? 예. 요런 형태로 나오고 이제 3파가 매우 연장형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빠지는 요런 시나리오 한 개, 요 시나리오 한 개. 그리고 여기를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임펄스 1에 2에 이까지가 3이고 4가 이렇게 올라오고 5파가 최소한 이 3파를 한번 깰 거란 말이죠. 여기를 깬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3파의 고점은 이제 저점은 여기인데 고점은 여기인데 어쨌든 이 3파를 뚫고 5파가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한 단위 임펄스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반등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고 임펄스가 여기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임펄스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그럼 이게 A, B, C 이제 어떤 지그재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1시간 봉으로 보면 요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요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임펄스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요런 형태 크게 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A, B, C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런 형태로. 그죠? 요런 형태로. 그죠? 요런 형태의 이제 파동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 이 파동 요런 형태 지그재그 파동을 만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에 B에 C에 D에 E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형태의 확산삼각형이 완성이 되고 이 AC 추세선도 뚫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파가. 그죠? 이 파가 여기 H 추세선 뚫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착지는 보면 한 요 정도 여기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 여기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계속 SR 플립이 일어난 자리죠. 그죠? 이게 못 올렸잖아요. 여기도 계속 올렸다가 저항 맞고 4시간상 보면 여기도 어떤 형태의 강한 이제 어떤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 자리다. 여기도 뭐 강한 이제 저항이 발생해서 뚫리고 여기 계속 저항이 발생했죠. 그죠? 저항 발생한 자리. 여기를 뚫으니까 어떻게 돼? 강하게 쏴버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25,000 한 200불 라인대 요 라인대 여기 매물대를 터치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매물대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형태의 A, B, C 이런 형태의 무빙을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A, B, C 만들고 요렇게 빼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큰 하락 무빙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요까지. 예, 요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C파가 미달날 거는 어차피 확정이 돼.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C파는 미달일 게 당연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B파에서 이런 형태의 확산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C파는 당연히 이 확산 삼각형의 E파 이 부분을 전체를 다 못 되돌릴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다 못 되돌리고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강하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무빙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요런 형태로 보고 있어요. 요런 형태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사파가 어떤 이사 트렌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만들기 위해서 얘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 이 3파 있잖아요. 여기 이 3파. 여기에 이 3파에 한 0.5. 최대 올라와도 한 이 정도? 이 정도라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0.5짜리는 또 잘 보시면 이 3파의 0.5짜리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0.5짜리. 0.5짜리 요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지지와 저항이 활발히 일어난 요런 자리죠, 그죠? 예, 요런 자리.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많이 올라와도 저는 한 26,000, 한 700불 초반대까지 밖에 반등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반등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오파를 한 번 더 꽂고 오파를 꽂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B파를 만들고 이런 형태로 빼는 이런 형태의 무빙이 우선은 보여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영상이 길어졌어요. 길어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아무튼 관점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 관점은 뭐냐면 많이 올라와도 한 요 정도 요 라인을 못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라인을 못 넘기고 결국에는 얘가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 라인 못 넘기고 한 번 더 뺄 것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 번 더 왔다가 요렇게 요런 형태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요런 형태. 그러니까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요런 형태. 요런 형태. 그러면 요게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요 그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런 형태로. 여기를 못 넘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뺐다가 올라왔다가 뺐다가 올라왔다가 뺐다 이런 형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형태의 무빙이 출현하지 않겠냐.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그죠?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런 형태 무빙. 이런 형태 무빙이 나올 것으로 우선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